7월 23일 경제기관 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금융 뉴스입니다. 1. 시장 동향. 주식, 주요국 주가 상승, 외환, 미국 달러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유로달러, 마이너스 0.11%, 달러엔 마이너스 0.15%. 채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하락, 원유, WTI 가격 상승. 2. 주요국 경제 동향 및 해외 시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도록 다시 압력. 유럽위원회 통상위원 미국이 유럽 자동차에 관세 부과 시 이유는 보복 조치, 영국의 신정부 성장여력 확대 등을 위한 자원 활용이 과제. 중국 상무부 한국과 EU 등 일부 스테인리스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해외 시각.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위험성 감안 시 해외 기업은 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3.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및 전망. 선거 결과 7월 21일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이 교체의석 124석 중 71석을 차지함으로써 향후 정권 운영의 구심력을 확보. 다만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 발의선인 2/3 의석 확보에는 실패. 시장 반응.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예상 범위에 이르는 반응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전망. 아베 총리는 현재로서는 조속한 개헌 추진이 어렵겠지만 연립여당의 과반수 확보로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는 지속될 전망. 아울러 향후 국정 운영에서의 리더십 제고와 개헌 추진을 위한 지지율 확보를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 국내 영향. 이번 선거로 일본에 대한 한국 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베 총리가 향후 개헌 추진 등을 위해 대한국 강경 입장을 당분간 고수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제재 완화나 철회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며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절차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 4. 최근 중국의 외환시장 평가 및 시사점. 이슈. 금년 들어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도 자라세가 멈추면서 외환시장이 안정되는 움직임. 외환 보유액은 6월 말 기준 14개월 만에 최대치인 3.12조 달러를 기록하였고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도 보합세. 평가. 최근의 안정은 펀더멘탈 개선보다 중국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을 강화한 상황에서 대외 환경 호전 등 기술적 요인도 가세한데 주로 긴 경상 및 자본 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수급 상황이 다소 나아진 데다가 2분기 들어 외환 보유액 증가분 중 기타 통화의 환율 및 금값 변동에 따른 환산익이 급증. 인민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고시 환율 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5월 미 관세율 인상 이후에는 CNH 지절의 억제를 위해 홍콩 내 위안화 유동성 흡수 조치를 대폭 강화.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위안화 환율 안정에 크게 기여. 시사점.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중국의 외환 수급 불균형이 커질 경우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주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달러를 상회하여 규모가 커 보이나 GDP 대비로 환산할 경우 22%인데 이는 외환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자유변동환율 제도의 여타 신흥국 수준에 그침.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으로 중국의 외환 수급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달러 강세,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대내외 환경이 악화할 경우 외환 시장 불안이 표면화할 우려.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최근 들어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에 따라 중국 외환 시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필요. 다음은 경제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 병원, 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커뮤니티 케어,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제4차 열린 소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임. 현재 노인들에 대한 시범 정책이 실시되는 곳은 8개 지방자치단체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임. 2.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7월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에 비교해서 상위국에 속하며 주요 질환의 사망률은 대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음.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OECD 평균 수준임. 만성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을 겪는 인구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음.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3명,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인적 자원이 OECD 국가 중에서 부족한 편임. 병원의 병상은 인구 1000명당 12.3개로 OECD 평균의 약 2.6배에 이르고 자기 공명 영상장치와 컴퓨터 단층 차량 보유 개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아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은 최상위권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많고 평균자 원일 수가 가장 긴 편에 속함. 장기 요양 수급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 노인 장기 요양제도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3. 보험 가입 시 설계사 및 가입 신뢰도 정보를 확인, 요청하세요.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 채널 통합 정보 시스템인 이클린 보험 서비스 오픈하였다고 7월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18년 10월 5일 보도자료의 후속 조치임. 클린 보험 서비스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 설계사의 기본 정보 및 신뢰도 정보를 확인 가능. 기본 정보는 보험 설계사의 성명 및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언제든 확인 가능. 신뢰도 정보는 보험 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 가능하니 설계사에게 동의를 요청 요망. 4. 19년 7월 1일에서 7월 20일 수출입 현황. 관세청은 7월달 20일간 수출입 현황을 7월 22일 발표하였다. 수출 283억 달러, 수입 2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3.6% 감소, 수입 10.3% 감소. 전월 대비로는 수출 4.2% 증가, 수입 2.8% 증가. 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은 증가,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은 감소. 수입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승용차 등은 증가, 원유, 기계류, 가스, 석유제품 등은 감소.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